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경남 진주시 이통장단 집단 감염이 제주에서도 연쇄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이통장단 접촉자의 가족까지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단체 연수를 하고 돌아간 뒤 집단 감염된 진주시 이통장단 모임.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 지역 관광지 18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제주도민 1명이 제주 73번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뒤 추가 확진자는 3명 더 늘었습니다. 이통장단과 접촉한 제주 73번 확진자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통장단과 직접 접촉한 또 다른 1명도 추가 확진을 받은 겁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무증상 상태로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진주발 지역 감염 확산으로 제주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제주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관광객도 잇따르면서 제주에서 진행 중인 역학조사는 28건, 접촉자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동선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된 일부 동선도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면서 제주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동선이 공개되면 좀 더 조심해지는데 공개가 안 되니까 여기를 가도 의심스럽고 여기를 가도 의심스럽고 혹시 더 여기 왔다 갔나 해서 현재 확진자와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고 시설 격리된 인원은 60여 명. 역학조사가 진행될수록 접촉자는 더 늘어날 상황이어서 제주는 지역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울릉도 조업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제주도 어민이 도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어선이 어제 성산항에 입항해 확진자 A씨를 제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함께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선원 5명은 지난달 4일 성산항을 출항해 구룡포와 울릉도를 오가며 조업했고 A씨는 지난 21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여 24일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제주 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수능 시험장 방역과 수험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제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시험장으로 사용될 고교 14곳과 별도 시험장 2곳, 병원 시험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학생 수 900명 이상인 초등학교 15곳과 700명 이상 중학교 9곳 등 과대 학교 24개 학교에 대해 3분의 2 등교 수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와 예술, 체육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고 편성 기준도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공기관 대행 사업을 포함한 주요 재정 사업을 평가해 우수 이상을 받으면 예산을 증액, 미흡은 삭감, 매우 미흡은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재단의 6개 사업은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문화예술 예산 사업은 긴축 재정을 이유로 크게 깎였고 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진흥원의 내년 예산은 각각 52%와 170%가 증액됐다며 의원들은 기준이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 재정평가 사업 기준은 2020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떡밥 나누듯이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서관, 장애인 같은 경우에 감액이 됐습니다. 위탁 운영비. 그리고 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다 증액이 돼 있어요.
특히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출연금으로 바꿔 출자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전 상임위가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니까 이거를 살짝 돌려서 출연금으로 편성해버려요? 네, 맞습니다. 장난하십니까? 한 3년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는 아예 출연금으로 정산도 해서 받지 않고 출연금으로 줘버리겠다. 안정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100% 감액해드릴게요. 또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전제로 대폭 증액한 탐나문화재와 국제관악재 예산도 상임위에서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고교 무상교육비의 제주도 분담금은 타당하다는 교육부 입장이 나와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부담 비율 12%가 부당하다며 제주도가 요구한 법령 해석에 대해 상위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제주도 분담금은 29억 원으로 제주도는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반면 교육청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간첩 조작 사건을 세 차례에 걸쳐 되돌아보는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 왜 이 사건들을 조작했는지 짚어볼 텐데요.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 정권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숱한 간첩 사건들을 만들어냈고 4.3의 멍해를 쓰고 있던 제주는 수상한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본에 돈을 벌러 밀항했다.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간첩이 됐다는 누명을 쓰고 7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광보 씨. 그런데 강 씨가 군 보안부대에 체포된 것은 귀국한 지 7년이나 지난 1986년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1987년 6월 항쟁을 1년 앞두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왜 당신들 말이지 나를 잡아놓고 이제 이 간첩으로 만들려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냥 구두발로 그냥 들어오더라고. 야, 예시가 여기는 중앙정보부하고 경찰서하고 똑같이 생각하느냐? 여기는 현역 군인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또 무자비하게 그냥 또 고민이 들어오더라고. 박정희 정권 시절 조총련이 보낸 간첩으로 몰려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른 김용담 씨. 그 역시 일본에서 돌아온 지 4년이나 지난 뒤인 1971년에야 군 방첩부대에 체포됐습니다. 박정희가 강력한 야당 후보 김대중의 도전을 받았던 대선이 열렸던 바로 그 해였고 1972년 10월 유신으로 종신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주도 돌아오셨을 때 67년도에 그때는 어땠었잖아요? 그때는 조사하고 그냥 내보내서 나왔지. 갑자기 한 4년 뒤에 조사했잖아요. 이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았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어야지. 군사 정권은 독재 체제가 흔들리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민주화 요구를 억눌렀고 공안 기관들은 그때마다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라 이거야.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정가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 이거야. 저마들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죠. 또 어떤 면에서 군인들은 안 그래요? 경찰이나. 그리고 4.3의 광풍을 피해 섬을 떠난 가족들을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던 제주 도민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누명을 쓰고 백발의 노인이 된 피해자들은 아직도 내가 왜 간첩이 됐어야 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청년 사람들 집에 살았어. 왜 거기 갔냐? 나 어머니가 갔다. 이게 무슨 잔소리지 하면서 아예 막 때리고 그럴 거예요. 이제 간첩이다 멘트가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첩이 되는구나 이제. 그러나 그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권력을 누렸던 장본인들은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재심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앞두고 제2공항 홍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 제주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 소책자 2만 부를 배포하고 버스와 도심 전광판 등의 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관건 홍보를 중단하고 원희룡 지사가 도민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은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 1월부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르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의 인구가 많고 한경 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는 적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운전자들이 직접 문제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원주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로 780kg 자동차 견인 시 필요한 운전면허는 전기 동력 자전거의 정격 출력은 1종과 2종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문제입니다.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실제 운전하는 데 불필요한 문제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꼭 그런 용어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도로교통공단이 국민들이 직접 낸 문제를 운전면허 시험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문제들로 면허 시험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직접 문제로 만들고 이를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 8개 문제를 선정했고 내년부터 실제 시험에 반영합니다. 안전운전 요령,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량 관리 요령이라든지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블랙아이스의 위험성, 빗길 운전의 위험성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응모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시험 문제 공모전을 매년 시행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문제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도 파라단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시속 60km의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산지에는 모레 아침까지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아침 기온이 1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 11도, 동부는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15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다음 달 18일 개장을 앞둔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의 자금 조달을 마무리하고 독자 운영에 들어갑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건물담보대출과 해외 투자기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상환과 공동시행사인 녹지그룹에 사업비 정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롯데관광개발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독자 운영 체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 용천수가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용천수 보전과 활용 방안 용역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용천수 22곳이 매립되거나 사라졌고 17곳이 추가로 확인돼 남아있는 용천수는 65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천수 34곳의 수질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질산성 질소는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용천수 활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의 3개 종목에 대한 전수교육 조교가 고시됐습니다. 제주도는 무형문화재 제9호 방앗돌 굴리는 노래에 강명원 씨,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의 김서진 씨, 제17호 진사대소리의 강순희 씨를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을 돕는 전수교육 조교로 인정 고시했습니다. 또 방앗돌 굴리는 노래 등 6개 종목에서 전수장학생 12명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